안녕하세요. 몽골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행자, 가이드, 인솔자나 여행사도 중요하지만 몽골 여행의 모든 것은 운전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몽골 44번째 이야기는 몽골 여행의 길벗 운전사입니다. 몽골 운전사는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비로 길이 끊기면 새 길을 찾아야 하고 술 취한 사람이나 맹수로부터 여행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원이 되기도 하고 땔감을 구하여 모닥불을 피우고 길을 잃으면 천막을 치거나 민박집을 찾아 하룻밤 신세를 부탁하고 수렁에 빠져서도 웃음으로 활기를 심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여행을 위해서 어떤 운전사를 만나야 할까요? 가능한 나이가 지긋한 운전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젊은 운전사들은 힘은 좋을지 몰라도 혈기에 과속을 하거나 다른 운전사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노련하면서도 경험이 많은 40대에서 50대 운전사를 추천합니다. 직접 차와 운전사를 고용할 때는 여행하려는 지역 출신의 운전사면 더욱 좋습니다. 지리에도 밝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있어 차량 사고나 민박 이용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최근 들어 몽골을 찾는 여행자들이 늘면서 부업 삼아 여행철에만 운전을 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내의 포장도로만 다니던 이들에게 오지에서의 운전은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믿을 만한 가이드를 구하고 그를 통해서 경험 많은 운전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운전사라면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과 부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가 고장날 때마다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차량이 고장나는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대체할 차를 구하는 것이 운전사의 책임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스태프들의 됨됨이를 알려면 가이드나 운전사에게 술을 권해보세요. 대뜸 받아 마시고 여행자들 자리에 끼어 앉는 사람이라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급적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좋겠지만 마실 줄 알면서도 여행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정이 많은 한국 여행자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여행자들과 스태프들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한데에 어울리려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여행자의 후기에 보니 현지 여성 가이드가 술에 취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설거지나 식사 준비도 여행자들에게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런 일에는 현지 가이드가 전적으로 잘못이지만 자신의 직분을 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여행자들의 잘못도 있다 봅니다. 친절히 대하고 정중하게 상대해도 할 일은 엄격히 구분하고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스태프들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나누거나 노는 자리를 갖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여행자들은 자신이 만난 사람과 자신이 겪은 일로만 몽골을 규정하고 판단하기 쉽지만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가이드를 통해
여행 중에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두어야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가이드와 운전사를 고용할 경우 수당을 절대 미리 주지 말고 절반 정도는 최종적으로 여행을 마친 뒤에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 좋지 않은 운전사는 여행 중에 길바닥에 짐을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몽골을 여행하려는 이들은 자신의 부실한 다리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몽골 여행에 필요한 것은 건각이 아니라 멀미약입니다. 하루에 200km, 300km 이동하는 몽골 여행은 대부분 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차와 운전사는 여행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돌아보면 파란만장하지만 기억에 남는 몇몇의 얼굴들과 일화를 호명합니다. 여행 중에 차들이 말썽을 부리는 일이 잦습니다. 아무리 정비를 잘해두어도 험한 산을 오르고 개울에 빠지다 보면 전차 같은 푸르공도 고장을 일으킵니다. 운전사의 친형이라는 이가 합류했습니다. 차를 정비하는 실력이 뛰어나다는 말에 반겨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새벽에 공항으로 푸르공을 몰고 온 새 운전사의 차는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차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모른 척했습니다. 여행자를 싣고 한산한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새로 합류한 운전사의 푸르공이 다른 차의 백밀러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낼 때에도 그저 잠깐의 실수로 여겼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차가 자꾸 뒤처지는 것도 운전을 신중히 하나 보다고 여겼습니다. 다가가질링 철로로 들어서서 초원길을 달리던 그의 푸르공이 멈추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소나기로 초원은 곳곳에 수렁과 작은 개울을 만들었습니다. 뒤따르던 그의 푸르공이 개울을 건너는가 싶더니 엔진이 멈추었습니다. 정비 실력이 뛰어난 그가 있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몇 번 시동을 걸어본 그는 전문가답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개울을 건너며 엔진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나 시동을 걸어도 푸르공은 푸르거리기만 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에 줄로 매달아 초원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엔진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안에 스민 물기를 없앨 요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동생이 다가와 전문가가 정비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던 동생이 슬며시 연료통의 마개를 돌려 열었습니다. 그러자 푸르공의 엔진이 힘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연료통 가운데 하나가 비어서 다른 통의 연결 마개를 열어주지 않아 차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천상의 화원을 이루는 챙헬은 비가 오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아침부터 흐릿한 날씨는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챙헬의 고갯길은 이미 기름을 칠한 듯 미끄러운 수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차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습니다. 빗발이 점점 거세지며 초원은 물을 머금은 습지로 변했습니다. 마른 길을 찾아 산과 초원을 이리저리 오르내리느라 시간은 지체되었습니다. 애국심을 발휘한다고 고집한 한국산 승합차들은 수렁에 빠져 맥을 쓰지 못했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빠지는 차를 번갈아 끌어내며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용케 앞으로 나아가던 차가 멈추었습니다.
돌멩이가 튀어 엔진 오일통이 깨진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과열로 엔진이 타버릴 판이었습니다. 억수로 퍼붓는 비에도 운전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으로 쏟아진 엔진 오일을 뒤집어 쓴 그가 미처 얼굴을 닦을 틈도 없이 어디선가 주워온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듬은 나무를 구멍난 엔진 오일통에 끼워 막았습니다. 차는 어두워진 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렁에 깊이 빠졌습니다. 앞에서 끌던 차도 무게에 눌려 더 깊이 빠졌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오가는 차들도 끊기고 배는 고프고 숲에서 늑대들은 떼지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가이드가 마을로 차를 부르러 갔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캄캄한 밤길을 비를 맞으며 혼자서 걸어간 가이드는 자정이 넘어 푸르공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수렁에 빠진 차를 꺼내고 밤길을 얼마쯤 가니 큰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온종일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난 개울을 건너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운전사 하나가 웃옷을 벗고 개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름이라 해도 한밤중에 개울물을 손을 대어보니 진저리가 날 만큼 차가웠습니다. 앞선 푸르공을 따라 도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사히 건너는가 싶더니 차 한 대가 개울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운전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통을 벗고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들어가 차에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푸르공에 끌려 나온 차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가 보니 놀랍게도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엔진을 뜯으려면 1급 정비공장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요. 손전등을 입에 문 채 운전사는 어둠 속에서 차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들은 다른 차에 실려 챙엘 온천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날이 밝아 걱정스러워 고장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꼬박 밤을 새운 운전사가 차를 고쳐 놓았습니다. 쿨룩거리는 소리가 나긴 해도 차는 천천히 움직여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써서 그곳까지 온 차는 길을 떠나려 하자 엔진이 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불굴의 몽골 운전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장난 차와 함께 운전사를 남겨둔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비에 젖은 여행을 함께한 그를 놓아두고 떠나는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운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떠나는 여행자들도 울었습니다. 푸르공으로 교체하고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체체를렉에 도달하여 장을 보는데 여자 가이드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여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임신 3개월 중이었습니다. 여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을 하지 않고 여행에 합류했는데 화장실에서 하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젖혀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체체를렉에는 규모가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살핀 의사는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유난히 고생이 심했던 여행으로 태중의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평생 그 가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일이었습니다.
입원비를 치르고 빈 병실의 침대에 뉘어두고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겨진 그녀도 울고 여행자들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운전사를 떼어놓고 가이드마저 병실에 뉘인 채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다행히 귀여운 딸을 순산했습니다. 야생 당나귀란 뜻의 홀랑이란 이름을 지닌 막내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돌아보면 몽골을 여행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거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매혹적인 풍경도 그 깊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늘은 몽골 여행의 동반자, 운전사와 몽골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유목민들과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